2013년 3회 작년도 말에 봤던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집 파일은 열어놨고요. 기본 작업 1번서부터 보면은 기본 작업 1번에 입력하는 내용은요, 마찬가지로 한 60개 정도, 둘레, 여섯, 70개 정도 입력하네요. 오, 양이 많네요. 영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가요?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3박 4일 반복되는 게 좀 있고, 국내, 해외, 오른쪽 비고라니면 자유여행, 뭐 가이드, 자유여행 반복되는 게 좀 많죠? 그럼 빨리 입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2번으로 들어가서요. A의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은 굴림체고요. 글꼴의 크기는 17이네요. 18인가요? 18. 굵게. 그 다음에 A의 16부터 E의 16까지. 그리고 A의 17번째부터 E의 17번째.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따로따로 블록 잡아서 가운데 병합하면 둘 다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강조색 6으로 하라네요. 강조색 6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있는 수도권이라는 글자를 블록 잡아서 뭐해라? 한자키 눌러가지고 변환시켜 주고요. H 17번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고요. 총 판매액 합계라는 그 다음에 이 셀 서식 상자, 셀 상자 자체를 선택하고 글꼴은 맑은 고딕 11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채우는 색깔을 노랑. 그 다음에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셔갖고 메모를 쓰시는데, 그 유저라고 나오나요? 여러분들 처음에 입력할 때 여기 유저를 지우고 쓰면은 글자가 굵어질 텐데, 저는 유저 밑에다 글자를 썼거든요. 예, 뭐 굵게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 값으로 사용자 이름이 나오면 요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사용자 이름 있잖아요. 사용자 이름이 여기 뜨는데, 이 사용자 이름은 굵게 나와요. 채우기 색이 여기는 안 돼요. 이건 셀의 색깔을 채우는 거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모 서식에 가서 메모 채우는 색깔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맞춤 해주시면 되고요. 쓰고 지워도 되고요. 쓰시고 나서 지워도 되고, 지우고 써도 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글자가 굵게 나올 수도 있고 안 굵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크기 하는 거하고 색 조정하는 거는 뭐 좀 컨트롤 1번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 글자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안 되고, 이 테두리 메모의 테두리 항상 표시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마우스를 딴 데 클릭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다 다시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눌러주면 항상 나타난다 하는 거. 원초적인 문제가 나왔네요. 한동안 우리 이런 건 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서 테두리 선 그리고,
기본 작업 3번 볼까요? F4번서부터 상위 10% 이내인 곳에 굵은 기울임꼴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하래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 있네요. 상위 10%라고 돼 있나요? 여기 있네. 뭐 상위 10% 쉽죠? 예. 근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굵고 기울인 거 이거 하라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럼 이렇게만 나타난다는 거죠. 뭐. 예. 보통 그게 우리가 수식 사용하지 않는 조건부.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세 규칙에 들어가면 수식을 사용할 거냐. 수식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다 블록 잡잖아요. 다 블록을 잡아서 세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나오면 다른 거는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록 잡아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있는 상위 하위 규칙을 가서 하라고 돼 있죠. 문제지에 써 있어요. 상위 또는 하위 규칙에 가서 하세요 라고 갔더니 상위 10%가 있네. 가면 안에서 뭐가 요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굵고 기울인 건데 없으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천상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 계산 문제 볼게요. 와, 이건 뭐야? 인덱스. 이거 한번 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목포에 도착하면 15,000원 이거네요. 그렇죠? 제가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 볼 텐데 무슨 함수 쓰래요? 인덱스 함수 쓰래요. 인덱스 함수는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요 표에서 여기 몇 번째 줄에 있죠? 부산은 세 번째 줄에 있나요? 목포는 네 번째 칸에 있나요? 그러면 나오는 건데 인덱스라는 함수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따지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코드,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에 도착하는 거니까 부산 세 번째 줄, 목포 네 번째 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을 가져와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 3, 4라고 썼잖아요. 이 3을 H루급으로 찾아야 되고 4는 H루급 또 찾아야 되겠죠. H루급으로 H루급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부산이죠. 부산이라는 글자를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리고 몇 번째? 두 번째 줄에서 3을 가져오면 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찾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줄이라는 거는 또 H루급을 써야 되겠죠. H루급 똑같이 쓰면 돼요. 똑같이 H루급. 이번에 찾는 거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이쪽 동네에서 두 번째 콤마 0. 답이 그 H로 다음에 있는 게 쌤 지정할 때 A5번 했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 잠깐만요. 답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A5가 A5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실이네 똑같은 거예요? A5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답이 이상한 게 뭐냐면요. 출발지가 부산에서 목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출발 목적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B의 다 9번째, 어디야, 이게. G 10번째가 지금 출발지고, H 10번째가 도착지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지금 A의 5번째하고 E의 2번째를 찾아줬나요? 책에서는? E의 2번째를 한 거죠? 답은 같을 수 있겠지만, 문맥상. 그러면 이 출발지 도착지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건, 인쇄물에 있는 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죠. 인쇄물에 있는 요것이 지금 A의 5번째, E의 몇 번째, 2번째 이렇게 써 있는데 고쳐주세요. 예, 해설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 여기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출발지가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청주가 되면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아까 나와 있는 부산에서 목포로 부산 출발 목포 도착이라는 거를 여기서 아무리 고쳐봤자 아예 못이 박혀버렸잖아요. 일로. 얘가 고쳐지면, 얘가 이제 목포에서 출발하면 2만원이고 부산에서 출발하면,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알아서 얘가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지. 예. 그렇게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는 부산이고 여기는 목포고, 그럼 딱 답이 알아서 바뀐다 이거지. F4번 키 누르 따라 F4번 키 들어가는 건 없죠. 여기는요. 여기도 다 네? 여기 답안지는 F4 들어가 있는데. D14부터 이게 지금 어디가 B의 9번째부터 E의 10번째죠? 왜냐면 F4번 키 달러가 들어가는 의미는요, 하나를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쭉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요. 그럴 때 이 코드를 자동 채우기 하면 이 코드가 얘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참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만 계산하잖아요. 한 번만 계산할 때는 F4번 키 안 눌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출발지가 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는 부산,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인천이다. 그러면 얘를 또 자동 채우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F4번 키를 들어가지만은 자동 채우기를 한 번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헷갈리는 관계가 굳이 하는 거. 자, 볼게요. 평가 문제. 이 평가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볼까요? 총점을 기준으로 이 2위는 늘 if 랭크 총점이 총점 범위에서, 그러니까 if하고 랭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면 1이면 뭐라고? 최우수. 다시 if 또 써야 되니까 똑같이 복사를 해서 2등이면 뭐? 우수. 2등이면 우수죠? 나머지는 뭐예요? 빈칸.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답을 좀 제가 복사를 해서 볼 거예요. 네 석차가, 네 성적이 총점이 전체 범위에서 순위를 매겼더니 1등이냐 그러면 최우수고, 똑같이 if서부터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엔 2등이면은 우수고,
우수도 아니면 뭐야? 빈칸이니까. 예, 빈칸 넣어주면 되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예, 랭크 똑같네요. 그렇죠? if하고 랭크 두 개만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2번 문제는 if, count if, rank, sum if 네 가지 중에서 알아서 쓰세요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물어봐야 되니까 if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rank는 들어가야 되고요. 예. 이번에는 여학생의 납부자 수를 따지래요. 여기 보니까는 성별이 여자고요. 숫자 항목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D카운트는 못 쓰죠. 예, 그러니까 D카운트 A는 쓰면 되겠고 D썸은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D카운트 A 전체 범위에서 납부 여부에서 성별은 여자고 뭐 금방 계산이 됐네요. 되게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D카운트는 숫자 항목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여긴 숫자 항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D카운트 함수를 쓸 수는 없고요. 예. 직위를 따지는 게 나오나요? 마지막 코드가 1이면 과장, 2면 대리, 3이면 사원. 추수함수 쓰면 딱 좋겠네요. 추수함수. 이 프로를 가지고 끝 글자가 1이면 과장, 2이면 대리, 3이면 사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if 함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 가로 열고 오른쪽에 한 글자니까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라이트. 그래서 사원 코드에서 한 글자를 따져가지고 그것이 1이면은 과장, 2면 대리, 3이면 사원. 자, 답을 한번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걸 2% 한번 써볼게요. 2% 써볼게요. then if right가 사원 코드의 한 글자가 1이면 뭐라고요? 아까 과장이라 그랬나요? 다시 if 써가지고 2면 그건 뭐라고요? 대리인가요? 대리도 아니면 뭐죠? 사원이잖아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똑같은 거 보세요. 오케이. 답을 보여드릴게요. 주의하실 점. 여기다가요, 이렇게 안 썼다라는 거예요. 숫자 1이냐, 숫자 2냐, 이렇게 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사원이라고 나와요. 라이트 함수를 썼잖아요. 라이트 함수를 쓰면은 글자가 돼요. 글자. 여기에 001 중에 1만 잘랐잖아요. 그러면 걔는 숫자 1이 아니라 이건 뭐다? 틀렸다. 이거 틀렸다. 이게 맞았다. 이거지 이게. 숫자 1이 아니라 글자 1이에요. 글자 1. 2% 물어볼 때는 숫자 1이냐 글자 1이냐를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근데 추수함수에 의해서 요거는 글자죠. 오른쪽에서 한 글자 잘랐으니까 글자 1, 2, 3이잖아요. 근데 이 글자 1도 자세히 보시면 숫자 1처럼 보이죠. 그래서 1이면 과장, 2면 대리, 3이면 사원이 가요. 근데 2% 직접 물어볼 때는 글자 1입니까? 숫자 1입니까?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2% 풀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위에 거는 그냥 설렁설렁 할 수가 있는데
예, if로 직접 물어볼 때는 굉장히 까탈스럽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에서 각각의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참 어렵네요. 자, 80점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거예요. 90보다 작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를 좀 볼게요.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죠?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average if s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sum if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count if s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경우에 맞는 숫자 개수를 세는 거니까 천상 count if s 밖에 없겠네요. count if s 가를. 자, 첫 번째 조건은 어디예요?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뭐죠? 이 숫자들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크거나 같다 80이에요. 80점대라고 하는 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그 범위 똑같아요. 근데 조건이 이번에는 작다 90이 되는 거죠.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것이 80에서 90 사이에 있는 거니까 80 이상 90 이하라는 거죠.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것이 80점대니까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엔터 치고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해주면 똑같죠 뭐. 예. 답에도 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근데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랑 동일해요. 그 숫자 중에서, 즉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를 그냥 if 함수를 쓰려면은 count if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count if로. 이것 써볼까요? 제가 이렇게 는 count if 범위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 따옴표를 제가 잘못 넣었네요. 8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이 7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거기다 뭐를 빼줘야 될까요? 빼기 count if 9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을 빼주면 돼요. 80점 이상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인데 그 중에 얘는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80점 이상인 사람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을 빼주면은 80점 이상인 사람에서 90점 이상을 빼주면은 8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답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이렇게. 근데 count if s라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엑셀 2007 생기면서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엑셀 2003에는 없었는데 2007에서 생기면서 if s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다중 조건일 때 쓰는 게 훨씬 편하죠. 한꺼번에 쓰면 되니까. 과거에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것도 많이 냈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먼저 분석 작업인가요? 부분합 구하는 건데 지역별로 정렬을 하래요.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이니까 그냥 지역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하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유럽은 유럽하고 모이겠네요. 그렇죠?
부분합에 가서 다행히도 그룹 항목은 지역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메달 합계의 합계와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뭐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가지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만 빼주면 되고, 자, 이때 글자는 보여야 되니까 너비 늘려주시고, 그렇죠? 아까 너비가 좀 비좁아졌었는데 이렇게 너비 넓혀 주셔야 돼. 이거는요, 보여야 되니까. 특별히 부분합 제일 처음에 지정할 때 예.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고 뭐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그 처음부터 다 그냥 해제시키고. 자, 처음부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분합을 할 때 얘를 뺀 상태에서 하나 계산하고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합계를 나중에 했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최대값이 먼저 나오든 합계가 먼저 나오든, 여기 합계가 요약으로 나오는데 뭐가 먼저 나오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자, 분석 작업 2번 가볼까요? 여기 급여 합계가 곱하기 얼마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뭐 하라고요? 는 하고 얘 찍어주면 되지. 는 하고 얘를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 수식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꼭 여기다 붙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여기다 는 해가지고 얘 찍어도 돼요. 같은 수식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블록 잡으시고 데이터 표, 가상 분석에 의해서 데이터 표. 이때 행은 뭐다? 행은 시급이죠. 열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착 나오겠지. 이게 뭐야?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는 거겠죠? 하루에 40시간 일을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40시간. 그럼 시급 8,000원 받으면 32만원. 열악하네요. 자, 매크로 작업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합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년 수는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그냥 시그마, 우리 여기 수식에 가서 여기 자동 합계 이거 누르시든지 홈에 가서 여기 시그마 누르셔도 돼요. 합계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차피 이 안에 자동으로 수식이 들어가니까, 다시 쭉 들어가니까는 그렇게 합계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H4부터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는데, 합계 나온 거에다 쉼표 딱 찍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뭐 애행 연습은 했으니까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첫 번째 매크로는 합계. 블록 잡아서 합계 계산하는 과정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 중지하고. 자, 또 다른 매크로는 쉼표라는 매크로인데, 얘는 이렇게 블록 잡아서 쉼표 셀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찍어주는 거래요. 예, 그 매크로 가서 기록 중지하고.
두 가지 했어요. 예. 그 다음에 B13 삽입에 가서 웃는 얼굴 B13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라? C에 14까지 해라. 참 애매하네. 웃는 얼굴이 넋두리한 돼지가 됐네. 글자를 못 쓰죠? 그렇죠. 글자를 쓸 수는 있는데 이런 이상한 도형 그릴 때는 글자는 없고 그냥 매크로만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합계 넣어주고 여기다가 만약에 1번으로 돌려놓고 얘를 누르면 자, 합계가 나왔고. 글자 안 써도 돼요? 예? 글자 안 써도 돼요? 글자 쓰는 날 있습니까? 쓰라고 했어요. 웃는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다 뭐 쓰라는 말은 없죠. 우리 잠깐 전에 했던 거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요 그 안에다가 뭐 합계 이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웃는 얼굴에는 글자 쓰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해 이번에 햇님 얼굴을 찾아가지고 H4부터 잠깐만 2의 13부터 F의 14까지 참 애매하게 여기다는 매크로를 쉼표로 지정하래죠. 클릭하는 순간 쉼표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얘를 지우고 합계를 내면 쉼표는 들어가 있으니까 쉼표체 나오겠고 쉼표를 우리가 이제 일반어로 바꿔놓으면 쉼표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얘 클릭하면 쉼표가 나타나겠고 그럼 두 가지는 다 된 것 같아요. 저기 많은 글자를 써놓으면 아웃인가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예? 여기다가 합계라고 썼잖아요.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합계를 썼잖아요. 네. 근데 합계 쓰라는 말은 없었는데 썼잖아요.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매크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도형을 틀렸잖아요. 그래도 1번 문제가 통째로 틀린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자, 얘를 고치려고 클릭을 하면 매크로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때는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다시 클릭을 해서 이 글자를 이제 지워야 되겠지. 이렇게 지워야 되겠지.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감점이. 차트 문제는 5문제인데 각 항목당 2점이니까 하나 틀려도 2점이지만 매크로는 5점짜리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 합계 구하는 매크로 쉼표 찍어주는 매크로가 뭐라도 하나 어디가 어긋나면 그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차트. 그러면 예. 글자 쓰는 거에 예를 들어서 글자를 쓰는데 글자가 뭐 좀 치우쳐질 수 있잖아요. 정중앙이 안 오고. 응?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서식 매크로다 그러면 서식을 적었는데 그 안에 적었는데 정중앙이 안 오고 글자가 좀 치우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정하는 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내가 막 말이 꼭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커말 자격증은요. 예를 들어서 기본값이 도형은 가운데 정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글자를 써놓고 여기다 합계를 써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합계라고 쓰라 그래서 쓰긴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건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 쓰면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왼쪽으로 뺐잖아요. 그럼 틀린 거로 인정한다고. 예를 들어 뭐 엔터 같은 걸 쳐가지고 예, 그러면 틀린 거예요. 쳐서 이제 예, 글자를 쓰게 되면 엔터를 치면은 가운데는 맞았는데 엔터를 쳐가 그렇게 밀려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엔터만 쓰면 합계만 쓰면 되는데 엔터를 엔터까지 입력한 거잖아요. 그럼 틀린 거로 인정을 그럴 한다고. 수 있잖아요. 보통 엔터는 응. 위에 건 안 건드리지만 보통 엔터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예, 예. 칠 수도 근데 틀린 거로 있으니까 처리돼요. 그걸 완성한 다음에 이게 틀렸다 그러면 다시 삭제하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 글자만 오른쪽 눌러서 클릭해가지고 글자를 썼는데 모르고 엔터를 쳤잖아요. 그럼 엔터만 다시 지우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모르고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틀린 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자격증 시험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 외에 또 다른 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커말 자격증에서는 틀린 거로 인식을 하고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하지 마세요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로 인정을 해줘요. 자격증 시험마다 달라요. 예. 이건 해석을 누가 내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커말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실수로 그러지, 실수로. 내가 일부러 시간이 남아서 딴짓한 건 아니고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데 얼떨결에 잘못해가지고 엔터를 친 건데 그래도 틀린 거로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차트는 재밌게 나와 있네요. 동메달을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은 동메달이 들어가겠죠.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지금 동메달을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추가하면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거는 뭐 어디 사이 띄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블럭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동메달이 이제 들어오면 되고요. 복사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복사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복사할 때는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네. 복사를 해서 네. 차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들어와요. 예. 차트 제목을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차트 제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트 제목은 뭐냐면 올림픽 최종 순위. 올림픽 어디 갔어 또? 올림픽 최종 순위. 응? 이게 뭐야? 잠깐만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지금 A1 셀과 연결하라고 돼 있죠? A1 셀과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그 차트가 있었는데 차트 제목 한번 가볼게요. 차트 제목에 가면 차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차트 제목을 일단 없앴고요. 차트 제목을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는데 배려놨잖아요. 근데 일단은 차트를 없애놓고 다시 차트 제목 위, 차트 위를 써요.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얘를 선택을 해놓고요. 여기 보이세요? 소식? 여기다가 는 A 첫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A 첫 번째. 다시 보여드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면 차트 제목이 더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문제지가 뭐냐면 A1 셀과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는 A1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제가 A1 쓰는 대신에 A1을 이렇게 마우스로 찍었잖아요. 이래도 되고 A1이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를 는 A1이라고 쓰셔도 되고. 근데 지금 문제가 에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는이라고 쓰고 나서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이 글자가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올림픽이 아니라 보세요. 아시안 게임이면은요. 아시안 게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시안 게임 이렇게. 아시안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알아서 변해요. A의 첫 번째 셀에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글자를 그대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문제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A의 첫 번째 셀에 있는 거를 따라가게끔 하는 거죠. 는 하고 A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면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이 숫자 있잖아요. 숫자. 이 숫자가 지금 갑축이 있지 않습니까? 갑축. 축값이 얼마로 돼 있어요? 우리 차트 결과를 보면은요. 2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지금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결과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축값이 얼마다? 20이에요. 20. 여기가. 이 축값. 축값이 20을 기준으로 돼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기 주 단위가 5가 아니라 10이죠. 5가 아니라 10이겠지. 10이겠지. 여기 10, 20, 30, 40 이렇게 가는데 0을 기준으로 숫자가 올라갔었잖아요. 20을 기준으로 해놨어요. 2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보다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내려가고 20이면 걸쳐 있겠지 거기에 뭐. 그러니까는 지금 20을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메달과 동메달은 대한민국은 금메달과 동메달은 20개 이상을 받았는데 은메달은 20개가 안 되는 거죠. 20을 기준으로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금메달 값, 대한민국에 있는 금메달 여기에만 뭐를 해라? 여기에만 레이블을 추가해라 이거죠.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금메달 클릭하고 그럼 각 나라마다 금메달이 다 선택되니까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럼 대한민국 금메달만 선택됐으니까 레이블 추가하면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범례 선택해서 뭐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아래쪽 내리고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 테두리 스타일이 있나요? 테두리 스타일을 색 윤곽선 강조 1로 하라 그러는데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레이아웃 서식 도형 스타일에 가서 윤곽선 1 강조 1이니까 이인가요? 색 윤곽선 강조 1 이렇게 겉에가 문제지가 흑백으로 나오겠지만 속에가 비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색깔이 다 채워져 있는데 이 첫 줄에 나와 있는 거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대보면 강조 1인지 강조인지 나오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는 좀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해설을 좀 볼까요? 해설로 돼 있던 거 기본 작업 2번에서 들어가 보면은 총 판매 합계라고 하는 거를 노란색으로 채우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한자 바꾸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는 블럭을 잡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간다는 거. 그게 좀 나온 것 같고. 그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유형 자체가 아예 다르게 나온 거죠. 좀 그렇죠. 당황스럽게 예, 평상시 우리 책에 있는 것만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다 우리 안 풀어봤잖아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다 안 풀어봤잖아요. 그 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못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집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찝어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함수에서 좀 아까 그 해설이 좀 잠깐 불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분석 작업에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분석 작업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표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매크로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매크로에서 지금 도형을 그려놓고 글자를 안 썼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지 뭐. 그다음에 이제 차트에서는 는 해가지고 제목을 클릭한다는 거 제목에서 그게 좀 특이하고 그 정도만 네, 설명은 잘 돼 있으니까 이 책대로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요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3개월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마무리 짓게요.